자,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잠깐만, 며칠이야? 8월, 이걸 말을 해야 재밌어. 자, 8월 22일 날, 8월 22일 수요일, 장진호의 CG 에센스, 2주차. 자, CG로 구현하는 리얼리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주차에는 모델링에 관한 부분 이야기했고, 2주차에는 저희가 텍스처 쉐이딩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1주차에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 좀 잠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할 건지 이야기할 거고.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를 1주차 때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우리가 1주차 때 내용을 요약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주차에서 그 리얼리티를 구현함에 있어서 모델링이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모델링은 별거 없어. 그냥 그 리얼리티를 설명함에 있어서 리얼하게 모델링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다 모델링 잘하는 사람들끼리의 대결이에요. 그들만의 리그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텍스처나 쉐이딩은 뭐 못해도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좀 작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은 아니지만 어떤 간단한 재질로 UV가 대충 펴져 있어도 좀 겹쳐져 있어도 어떤 작은 파트에 대해서는 리얼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왜냐면 티가 확 안 나게끔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모델링은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그 전반적인 큰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은 되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의 작업 과정에 있어서도 모델링은 텍스처링은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만 어차피 UV를 건드리지 않으면 모델링은 또 수정하게 되면 또 텍스처 쉐이딩을 또 UV까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도 면에서 있어서도 모델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제 모델링 제작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 그때 뭘 했냐면 좀 이거 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디자인 요소를 제외하고 딱 보면 그 모든 그 모델링 재질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재질에 맞는 형태를 항상 고려하는 게 좋아요. 쇳덩이 같이 생겨야 되고 유리는 유리처럼 생겨야 돼요. 예를 들었던 그 두부는 두부처럼 생겨야 되고 각자 재질마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거기에 충실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델링으로 다 구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까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모델링에서는 더 이상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그 모델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나 어떤 무게감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물체들이 서로 맞닿았을 때 그 겹쳐지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현상 같은 것들도 모델링에서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은 가죽의 형태와 주름이 있고 양가죽과 소가죽은 주름의 모양이 두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형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실제 형태가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CG로 폴리곤을 만들 때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제가 이것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페네트레이닝이 뭔지 아세요? 페네트레이닝 맞아요. 스펠링은 제가 모르겠네. 이거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페네트레이팅 뭐지? 페네트레이팅. 찾아볼게요. 스펠링 누가 페네트레이팅. 페네트레이팅. 이게 뭐냐면 뚫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뚫리는 거.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뚫려 있는 거, 서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CG 부분에서 되게 상당히 많이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게임 쪽 에셋을 개발할 때는 오브젝트가 만들어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방금 좀 당황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뚫리잖아요. 이렇게 뚫려 있게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 뚫려 있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형태적으로 이렇게 CCD가 가능한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그 어떤 물체더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편집자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네트레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알아놓으면 좀 어디 가서 야 팀장님 이거 약간 페네트레이션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게 뭐니? 몰라요 그거? 이러면서 그리고 하이 폴리곤 만들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폴리곤을 좀 많이 써야 돼. 왜 폴리곤을 많이 써야 되냐면 여러분이 스무딩 값 있잖아요. 스무딩 값은 오브젝트의 형태를 약간 어느 정도 파괴하거든요, 형태를.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걸 만드는 분들은 이게 폴리곤 모델링 방식을 안 써요. 예를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건데 이걸 폴리곤 스무딩으로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주면 또 바뀌어. 세 번 주면 또 바뀌어요, 이렇게. 점점 바뀌잖아요, 형태가 이렇게. 원래 내가 만들었던 거는 이 아이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무딩 값이 주기 전에 어느 정도 폴리곤 자체가 어마운트가 좀 많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의 폴리곤 양은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폴리곤을 만들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게임 쪽에서 개발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다 해요. 실제 영화에서 작업하는 것들도 보면 이 정도까지 다 해요. 네.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 해요. 새까매 그래서 작업한 거 보면. 네. 그래서 내가 페네트레이팅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그냥 뚫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뭔가를 여기 탁자 위에요.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자칫 하다 보면 이렇게 원래라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이 아이는 딱 붙어 있는데 자칫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얘는 뚫려 있는 애고 얘는 뚫려 있지 않대.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미세한 부분에 대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케이? 이 부분을 아무리 작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없애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쪽에 폴리곤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여기를 이렇게 없앨 수는 있어. 왜냐면 안쪽으로 말리는 부분이니까 티가 안 나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해도 돼요. 어차피 티가 안 나는 부분이니까, 그죠? 이렇게 뚫려 있어도 돼요. 이런 것까지는 it's okay. 블리니언 같은 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어쨌든 그런 거예요.
모델링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지가요. 지가 뭘 하고 있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하다 보면 어떻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모델링 작업 요령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게요. 선택 해제를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내가 여기를 예를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 안쪽 면을 선택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되게 빨리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막 이걸 선택하려고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하나, 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줌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또 옆에 선택이 안 됐어. 그럼 또 옆에 가가지고 하나씩 콕콕 찍고 막 이 선택 자체를 상당히 빨리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엣지를 루프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여기가 선택이 쫙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툴 사용법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툴 사용법 선택하고 땡기고 돌리고 늘리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원래 할 줄 아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못하는 걸 보여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는 습관이거든요. 습관. 그래서 내가 속도를 빨리 들을 수 있지만 선택을 빨리 하고 명령을 주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손에 익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작업을 하면서 다음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것도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손이 느려지면 작업이 느려지고 그러면 지치게 돼요. 결국에는 뭐 특히 개인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막 결국엔 안 하게 되고 또 다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단축키도 저는 많이 쓰고 많이 해요. 근데 거의 많이 안 써요.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단축키를 써요. 네. 그래서 단축키를 많이 쓴다고 해서 빨라진다거나 그런 건 여기 있던 메뉴들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탁탁 쳐가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있는 메뉴들 쓴다고 해도 돼요. 네. 중요한 거는 요거 한번 땡겨보고 뭐 렌더링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게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기네. 그럼 또 다음 단계 보고 이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한 3단계, 4단계 정도의 형태가 있어야 되고 그걸 향해서 내 손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먼저 해놓고 그걸 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안 해준다. 어디 딴 데 가서. 근데 그렇게 속도가 빠른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 습관을 계속 들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 부분을 잠깐 다뤄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재질 쪽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자, 우리가 이 아이를 가져가자. 저번 시간 이야기했지만 좀 다른 얘를 빼고 위치가 있거든요. 지금 바가 안 보이네요. 대충 이렇게 놔두고 여기 지금 UV가 하나도 없거든요. UV를 대충 켜볼게요. UV를 UV 엉망이네. 자, UV를 다 폈죠. 입을 다 편 거예요, 제가 방금. 엄청난 속도로. 네. 자, 이 UV를 편 아이를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OBJ 파일로 핑크레이디라는 단어로 양상을 하죠. 그래서 뭐 설정할 때 스무딩 그룹 값을 설정해 놓으면 얘네들도 그 같은 OBJ인데도 이 설정 값이 다 넘어가요. 이거 맥스를 열든 마이어를 열든. 그러면 얘를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열어볼게요. 제가 지금 한 거는 상당히 그냥 저장을 한 거예요. 그냥 작업한 걸 OBJ로 한 거예요.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구현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 뭐냐면 상당히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화 쪽, 게임 쪽에서도 다 이거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모델러의 입장에서는 이 툴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서브스턴스 페인터 지사장님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안 쓴다는 거는 안 써도 잘할 수 있겠죠. 과거에 뭐 주라기 공원 같은 거 서브스턴스 페인터 뭐 지브러시 없이 잘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지금도 그분들만큼 못 만들잖아. 10년 전에. 그래서 잘할 수 있죠. 근데 좀 더 시간적인 효율을 잘 써서 만들려면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배울 거야? 오픈 수업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이 수업은 그냥 무료예요. 그냥 이렇게 발차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볼 수 있어요. 예. 예. 에센스, 발차기 에센스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제 수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요즘에 어드밴스? 어드밴스 말하는 거예요. 어드밴스는 네, 그쵸. 될 거예요. 예. 다 오픈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서브스턴스 페인터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정말 그 선수들이 만들어 놓은 비기너들을 위한 아니면 고급 과정을 위한 이런 튜토리얼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물론 약간 한글 자막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한글 자막은 없나 보네요. 근데 그래도 여기 있는 튜토리얼들을 다 보세요. 이렇게 막 다른데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여기서 설명하는 이 친구보다 더 설명을 더 쉽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제일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오죽하면 이 회사에서 이런 거 이분들 섭외를 해서 이 튜토리얼을 만들었겠어요. 이분들은 툴을 파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조금 영어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도 있죠. 근데 그쵸, 한글 버전으로 네, 좀 그런 것들. 근데 서브스턴스 페인트뿐만 아니라 지브러시, 뭐 마리, 뭐 누크 다 마찬가지예요. 후디니 다 자기네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튜토리얼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들의 어떤 유튜브 공식 채널도 다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쭉 한번 훑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또 유튜브를 찾든 누구한테 물어볼 때 내가 좀 알아야지 물어보지. 아는 만큼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보이는 게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어드밴스 제 수업도 지금 우리 채팅방에 어드밴스 방에 한 20명, 18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 수업하기 전에 알고 듣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장진호의 어드밴스 들으면 뭐 내가 일치월장 하겠지. 수업 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까지 있어야 돼요. 제가 최대한 끌고 가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 다 보세요. 서브스턴스 페인터 저도 공부할 때 여기서 지금 사이트 그걸 찾지를 못하겠는데 모델링도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유튜브 사이트였나? 어쨌든 뭐 모델링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또 그걸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예 영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 꺼놓고 해도 돼. 근데 걔네들이 마우스가 가는 것들만 눈으로 보면서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부분은. 그럼 발차기에서의 발차기 수업에서는 뭘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무자들이잖아요. 실무에서 쓰는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차기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이 자리에 지금 듣고 계시다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 따로 뭔가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 내가 아는 거, 우리 회사에서 내가 안 잘리고 있다면 내 프로세스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선생님들, 교수님들이랑 달라. 물어보면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VLA를 설명하는데 아놀드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I don't know. 모른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그 크리에이트를 제가 모델링을 했던 거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 돼. 별거 없어요. 아까 제가 제가 정말 열심히 폈던 UV가 여기 딱 보이죠? 그리고 크리에이트가 이렇게 딱 상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여기 베이크가 있어요. 그럼 이 형태 자체를 얘가 인식을 해서
너무 신기해. 그 하이 폴리곤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 use low poly mesh as high poly mesh. 어쨌든 얘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뭐가 얘가 막 계산을 해. 지금 필요 없는 것까지 얘가 브레이킹을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열어서 가지고 버튼을 몇 번 눌렀지? 오픈하고 뭐 눌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데이터들이 지금 쌓였죠. 노멀, 월스페이스, 뭐 텍스처 아이디,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처, 포지션, 틱니스 이렇게 딱 쌓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인포메이션을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네. 제가 마리도 많이 쓰는데 마리도 그 페인팅 툴인데 마리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만들어주고 뭐 커버처 약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이 아이를 이용해서 이 정보값을 이용을 해서 이게 스마트 머터리얼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석선한테 강좌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딱 지정을 해.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엣지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아줘요. 그러면 여기 약간 페인팅, 빨간색 걸로 페인팅된 부분과 금속 부분을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것도 없잖아. 이렇게.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뭐 한 게 있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걸 뭐지? 뭐 어디 있어? 이렇게. 나도 몰라. 툭툭 눌러봐야 돼, 나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인텐시브. 네. 약간 여기 엣지 부분이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 조금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나도 잘 몰라서 이렇게 하고 가면서 그 내 머릿속에 있는 대충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는데 이렇게 엣지가 다 마모 부분이 다 생긴다는 게 조금 더 부자연스럽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또 내가 반대가 되나? 네. 그래가지고 또 여기다 또 브러쉬도 또 종류가 있을 거예요. 모든 다 있거든. 대충 브러쉬.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남겨두자는 거죠. 이렇게. 응? 그렇죠. 3D 포토샵이죠. 응. 요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예? 석선생 한국 지사장님 이거 보고 계셔야 되는데. 예. 내가 지금 이거 석선생한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가장 강력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뭐 만든 걸 이거를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저장을 해가지고 머티리얼을 저장해가지고 다음 또 오브젝트 똑같은 설정 값을 카피 앤 페스트 해주면 똑같이 탁탁탁탁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색깔도 당연히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색깔도 기본 정해놓고 있는 걸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두께감도 보이죠? 이렇게 보면 제가 노말이 안 보이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나? 네. 그러면 페인팅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구나. 네, 하면 페인팅 된 것도 이 노말도 어디 갔니? 모르겠네. 네.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칠해지는 것만큼 노말도 자동으로 같이 칠해져요. 노말이 뭐냐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는 그거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탈릭도 한 번에 브러쉬 그런 석선의 장점이 뭐냐면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다른
그 메탈릭이라든지 러프니스, 노멀, 베이스 메시까지 같이 이렇게 그 한 번에 여러 개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완성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뭐 렌더링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도 렌더링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베이크를 텍스처를 이렇게 베이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가 뭐 PBR로 해가지고 어디로 갈 건지 유니티로 갈 건지 V-Ray로 갈 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 텍스트가 보이고 이걸 익스포트 하면 익스포트 여기서 하는 거군요. 익스포트를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뭐 어떤 포맷으로 저장할 건지도 나오고 여기 EXR 없나? EXR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서브스턴스 페인트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한번 볼게요. 자칫 네. 너무나 편하죠. 나 정말 서브스턴스 페인트 처음 이거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블러 스튜디오에 있을 때 막 그 서브스턴스 개발자들이 막 와서 이제 걔네들이 한창 홍보를 할 시즌이었어요. 아마 막 도장 깨기처럼 막 여러 유명한 VFX들 돌아다니면서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보여주는데 우리 막 사람들 보면서 우와 노키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막 그러면서 봤거든요. 이렇게. 그때 생각이 나네요. 막 스튜디오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돼, 예,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게 그때도 이렇게 이런 그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커버처가 한 것들을 우리도 다 썼어요. 이게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나오는 이 기술이 신기술은 아니야.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되게 힘들게 뽑아내서 이걸 했는데 이제 쉽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놀랬지. 그래서 서브스턴스 페인트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것들 요즘에 보면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서브스턴스 페인트로 이렇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나 서브스턴스 페인트로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했죠. 근데 그냥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작업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네, 너무 멋진데 이렇게까지 되게 금방 해요. 되게 금방 만들어요. 서브스턴스 페인트 사용을 하면. 네. 근데 이게 약간 어떤 완성도는 100%인데 퀄리티의 점수 면에서 한 92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부터 93점, 4점, 5점, 6점을 하려고 그러면 좀 서브스턴스 페인터, 그치? 약간 너무 서브스턴스 페인터스러운 게 약간 있죠. 그래서 좀 그 다음을 좀 약간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면 너무 그 편리함 때문에 놓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멀가 잠깐 이거 제가 예제를 준비한 게 있어서 갈게요.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에 현혹돼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 신기한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자, 이게 실제 총이에요. 실제 총인데 실제 총에서 나오는 이 미세한 스크래치라든지 어떤 그런 질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제로는 상당히 단순해요. 근데 이분도 상당히 잘하긴 했는데 좀 과하게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게 좀 있죠. 좀 뭔가 과하죠. 왜냐면 왜 이걸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에서 제가 다룰 부분도 약간 이런 메카닉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우리 사람들 설명하려고 제가 모아놨던 자료인데 이렇게 이 말을 설명하기 되게 힘드네. 이거를 제가 한 게 있다. 자, 먼저 이거 보세요. 그 두 개를 같이 열면 좋은데.
자, 이거를 볼게요. 이걸 열어놓을게요. 상당히 잘했죠?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겠다. 어,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열려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아이언맨 좀 가까이 나온 게 없나? 잘 나오는 게. 어디 갔어? 이게 화면 전체 화면이 되지? 이 뜻이 안 없어지고. 옆에 딱 나란히 놔야지 좀 뭔가 보일 것 같은데. 좀 그 차이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 정말 리얼해 보이는 재질과 CG 같은 재질의 어떤 그 차이는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원래 오브젝트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원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질 느낌을 좀 더 거기에 더 충실한 거 느낌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 좀 짜치네요. 그래서 이걸 보여줄게요. 자,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네,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드밴스에서 이런 얘네들 여기 이 아이를 만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아이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은 누가 했냐면 어떤 뛰어나신 분이 팬아트 차원에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특히 모델링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되게 잘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파악을 다 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근데 보면 약간 원래 실제 게임에 나온 에셋은 아니고 팬아트예요. 그래서 조금 형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who knows?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거를 제가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감히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재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빌려왔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부분만, 여기 어깨에 있는 부분만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을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거 모델링을 지금 다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딱 제가 봤을 때 느낌은 너무나 잘했는데 그래도 약간 CG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이 약간 부족하다고 제가 가장 부족하다기보다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글로스니스와 글로스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엔진에서는 러프니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색깔 이렇게 플립 반대로 된 개념인데 어쨌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조금 달라요. 한국말로 하자면 어떤 맨들맨들함의 정도? 맨들맨들함에 있어요. 어떤 그 브레이크? 네, 거침? 네, 그 값이 상당히 단순해요. 실제 어떤 오브젝트를 우리가 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
그런 디퓨즈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베이스 컬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 섀도우 값이 없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다 있잖아요. 명암이 있고. 근데 그런 명암을 없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디퓨즈만 보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CG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작업을 많이 해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말이 좀 어렵네. 어, 그래서 저는 제가 모델링 작업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마도 뭐 자 텍스처링 작업을 딱 한다 그러면 일단은 디퓨즈 컬러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디퓨즈 컬러부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 반사 쇠는 쇠의 메탈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금속이면 금속 반사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리플렉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 러프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할 건데 저는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요. 저는 러프니스를 제일 먼저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이렇게 꼭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왜 러프니스를 먼저 하냐면 어떤 디퓨즈의 색깔이 뭐가 많이 들어가고 리플렉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러프니스를 하게 되면 그 러프니스의 그 밸류 값을 보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저는 러프니스를 먼저 해요. 어떤 작업이든 그렇게 해요. 예. 그 값을 되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밖에 못 봤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는지 못 봤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발차기에서 모든 하는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방식을 이야기한 거, 판단은 너님들이 하시는 거고. 네. 그것도 자기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아티스트 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엣지 부분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걸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그 프라모델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억지로 좀 약간 이렇게 막 만든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종이 프라모델 느낌이라고 CG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왜 종이 같은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 약간 종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약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쇠빙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엣지 부분을 지금 여기가 엣지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광택이 나는 이유는 라운딩이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이걸 하고 있네. 라운딩. 그때 엣지 부분에 어떤 그 굴곡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갔지? 챔프라고 그러나? 요 값, 요 라운딩 값. 지금은 저 라운딩 값이 이렇단 말이죠. 저 원래 실제 지금 저 친구는 약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라운딩을 조금 요렇게 이 정도까지 넓혔어요. 그러면 이게 스페큘러의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스페큘러가 뭐냐면 이렇게 광택이 맺히는 부분, 하이라이트가 지나가는 부분.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조금 지나가는 부분이 이게 좀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퍼시픽 림의 그 로봇이 아니에요. 작아요. 사람 크기보다 조금 더 클 정도의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이 무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엣지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막 공격을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약간 동글해야지 더 스케일감이 조금 작다는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엣지 부분이 라운딩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건담 같은 거 장난감 사면 그 엣지 부분 되게 샤프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아이는 엄청나게 큰 아이야. 그렇게 축소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가 엣지 부분이
날카로운 거예요. 그거를 건담보다 훨씬 작은 로봇에다 쓸 때 그 엣지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여기 아마 이 부분은 게임 쪽에서 오래 계셔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물체가 이렇게 레이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약간 있어야 하는 게 훨씬 더 리얼하거든요. 두께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나름 이렇게 두께감을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저라면. 예. 그래서 재질을 표현하면서 색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형태적으로 그 두께감을 줘야지 얘가 두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렇게 두께가 없는데 아무리 여기에다가 가죽 같은 재질 넣어 본들 이 아이는 그냥 종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두께가 있어야지 이 아이는 비로소 가죽 같은 느낌, 두께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조금 더 하자면 약간 머터리얼 베리에이션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아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포토샵으로 이렇게 대충 해서 너무 이렇게 리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아머를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좀 너무 좀 단순해야 되나? 조금 다양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여기 금속 부분을 조금 맨들맨들하게 줬어요. 이렇게 보이려면 이 아이의 러프니스는 낮아야 되고 글로스니스는 높아야 돼. 러프니스와 글로스니스는 이게 반대되어 있는 개념인데 둘 다 흑백이에요. 근데 반대된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좀 더 맨질맨질한 그 정보값을 텍스처링 값을 넣어야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디퓨즈 그대로 놔두고 리플렉션 반사값 그대로 놔두고 글로스니스만 올려도 맨들맨들함 정도만 올려도 이 아이는 페인팅된 느낌이 훨씬 더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좀 어렵나? 그래서 예. 리플렉션이 메탈릭이에요. 네, 맞아요. 리플렉션이 메탈릭인데 메탈릭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V레이에서의 리플렉션 값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 근데 메탈릭에서는 그냥 블랙 앤 화이트죠. 그래서 게임 엔진이 예,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거의 개념은 똑같아요. 어떤 반사에 대한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리얼 같은 것은 어떤 그 반사에 의해서 맺히는 색깔이 어떤 디퓨즈에서 관리를 하고 따로 그쪽 부분에서 색깔을 관여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리고 요 밑에 부분도 조금 저라면 금속 같은 느낌을 좀 더 들게 했어요. 왜냐면 얘가 애매하거든. 지금 보면 약간 가죽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파이프가 박혀 있는 걸로 보아서 조금 뭔가 땅땅한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이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인데 요 아머의 이렇게 노란 색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도 컨셉적으로 약간 노란 가죽 같은 애가 있긴 한데 만약에 저라면 톤을 약간 다운시키고 이건 좀 약간 강한 것 같아. 톤을 좀 다운시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뭔가 어떤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약간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거 작업하신 분은 이 부분들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어떤 텍스처의 사이즈를 생각을 해서 뭐 알지만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아예 여기를 좀 색깔을 좀 죽여서 좀 눌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 블러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는 블러에서 캐릭터 쪽을 해야 하면 회의를 매일 해. 회의를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해. 어제 내가 뭘 했는지 내서 그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하는 거죠. 겁나 빡세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빡셈을 즐기게 되지. 그러다가 또 이게 가죽 부분도 저는 조금 여기 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금속은 아니야. 여기 패딩 부분이요. 이 패딩 부분을 나라면 아마 블러에서
어떤 회의를 우리가 했다면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재질을 표현하면서 그 색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밝기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스니스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여기, 포토샵이 또 잠깐. 여기 끝부분에 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표현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어깨 부분에 뭔가 묻어 있는 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자, 이런 재질이 있고, 어떤 굴을 만든단 말이죠. 제가 방금 굴을 만들었죠. 자, 이 리플렉션은 아니 그 재질은 베이스 컬러는 그냥 베이스 컬러고요. 리플렉션은 빛이랑 상관없어요. 리플렉션은 빛의 각도가 옆에서 때리든 뒤에서 때리든 앞에서 때리든 리플렉션의 밸류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리플렉션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를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글로스니스는 빛이 오면 이 부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제일 묘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CG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중간 값이 있는 부분. 네.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영역 안에 실제적으로도 이 영역 안에 정말 많은 어떤 느낌, 범프가 있으면 범프의 느낌도 나오고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재질 같은 느낌들, 범프의 느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고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거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이, 이 부분을 디테일해야지 정말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관여하는 게 글로스니스예요. 물론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글로스니스로 많이 관여를 하게 돼요. 설명을 약간 드려볼게요. 글로스니스가 밝으면 그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이 또 이렇게 그 브레이크가 미국에서는 그걸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다양한 브레이크가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 뭘 예를 들어야 되나? 이거는 다른 거. 자, 여기 보면 요렇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쭉 오다가 이 부분이 급속하게 여기가 조금 좁아졌죠.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같은 굵기로 이렇게 오다가 이 부분이 좁아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손바닥으로 내가 많이 여기를 게임을 하니까 여기가 닳잖아요. 이렇게. 닳으면 여기가 맨들맨들해진다는 지거든요. 그럼 파울리시 됐다고 그러는데, 맨들맨들해지면서 여기에 글로스니스 밸류가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달라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스페큘러가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맺히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같은 굵기로 오다가 여기는 좁아져요. 이렇게. 그러다 다시 넓어지지. 그럼 이런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들맨들한 부분은 스페큘러가 가늘게 나오고,
그 대신에 뭔가 쨍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또 손이 안 닿는 부분은 또 다시 좀 약간 이렇게 좀 번지죠. 하이라이트가 번지죠. 하이라이트가 맺혔다가 쪼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런 변화 느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두 가지, 얘랑 앞에랑 두 개를 보면 이 아이는 그래도 밑에 있는 애들은 스페큘러 이렇게 번져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아이는, 하이라이트가 좀 이렇게 좁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그 말은 요 위에 있는 이 아이가 그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밸류가 훨씬 더 밝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두울 거예요, 아마. 실제 얘네들 CG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런 변화를 약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풍부하고 CG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조금 전반적인 부분들의 브레이크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디 갔지? 예.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요 스페큘로 있는 부분이 맺히는 간격, 크기를 좀 다르게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얘와 얘의 구분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글로스니스가 올린다고 해서 이게 금속처럼 보이진 않아요. 어떤 금속은 플라스틱이 메탈보다 글로스니스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피부가 금속보다 글로스니스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막 땀에 젖어 있다면 더 콧잔등 부분, 맨질맨질한 부분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금속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반짝반짝거리고 반사만 되진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오케이. 그 부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고, 제가 또 어디 있나? 네, 그리고 글로스니스에 대한 부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더 좋은 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러스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 자, 저는 이렇게 재질은 있잖아요. 시간이 이거 되게 모자라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끝날 때 다 됐네. 네. 웨더링의 정의는 뭐냐면, 하도 되는 게 내가 배고파서 그래. 하도 되는 게 아니고, 웨더링은 역사예요. 웨더링은 역사. 웨더링은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제가 지은 웨더링은 역사다. 역사와 흔적이다. 이렇게 할게요. 웨더링은 역사와 흔적. 역사와 흔적. 물체의 이야기, 스토리,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한 장의 이미지, 그림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는 다양한 스토리와 이야기를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웨더링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내가 이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얘를 설명하면 돼. 디테일, 뭔가, 너무 좀 심플한 것 같아. 좀 뭔가 좀 건덕지를 좀 넣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지나왔던 것들. 그래서 상당히 그게 합리적이어야만 돼. reasonable. 그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쉐이딩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때 제가 고유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와 흔적 이야기 잠깐 하기 전에, 자, 여기 마우스, 여러분이 제가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 주제로 해서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자, 이 마우스에서 이 유일하게 고무 재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에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돼?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면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걸 만져보지 않는 이상 이 아이는 고무인지 플라스틱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반짝거리는 부분 있죠. 이게 금속이에요. 라고 말하면 금속이야. 근데 이건 사실은 플라스틱이거든요. 금속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아이는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 내가 손톱으로 톡톡톡 쳐보거나 들었을 때 그런 무게를 느끼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뭐가 타격이 돼서 깨어지는 모습을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힘들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조이스틱, 이것도 보면 얘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얘를 내가 고무라고 요 밑에 이 부분은 약간
고무 재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고무 재질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형태가 중요한 거고, 금속이면 그냥 금속 같은 느낌, 반사되는 느낌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준다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얽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윗부분은 메탈이라고 그러면 믿어요. 네. 이걸 메탈이라고 그러면 메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메탈처럼 보이는데. 그죠? 그러면 고무도, 얘도 마찬가지. 자, 밑에 요 패드 있잖아요. 제가 제 손목이 아파서 요거를 좀 쓰기 시작했는데 또 되게 숙달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요 밑에 요걸 뭐라고 그러죠? 패드. 이거는 플라스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플라스틱인데 내가 손으로 눌러보면 뚝 들어가거든? 그럼 그제서야 아 얘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폼, 이거 뭐라 그러지?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재질이라는 거를 내가 눌러보지 않으면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고무라고 하면 고무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금속이나 플라스틱인데 그냥 금속이라고 하면 금속인 거고. 그래서 고무와 플라스틱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게끔 충분히 그렇게 보이게끔 할 수, 어떤 물체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재질로도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아니면 구두 같은 거, 에나멜로 돼 있는 구두 있잖아요. 구두? 근데 그 구두는 딱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재질을 정말 딱딱한 곳에다가 그대로 카피에 페스트 넣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어떤 휘어지는 물체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1주차 때 이야기했던 자동차 범프도 마찬가지고 페인팅을 한과 동시에 그 재질은 그 재질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습성을 없어지고 그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습성을 덮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내가 뭐 만들 때 그 재질이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걸 그렇게 막 표현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일관화 된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근데 우리가 꼭 반드시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부분. 꽃잎이라든지 사과의 재질, 뭐 풍선, 아니면 뭐 어떤 것 있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바다, 물, 뭐가 있을까요? 머드, 자연물. 이것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찾아보면 그 밸류 값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딱 맞게끔 공식적으로 가는 게 되게 좋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 PBR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PBR 아시죠? PBR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BR. 뭐 치기가 무서워. 아까 그거 한번 뜨고 난 다음에 페네트레이링 한번 뜨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 PBR을 이미지를 볼 수가 없네. 오케이. PBR이 뭔지 알죠? PBR을 설명하면서도 적합한 이미지가 무엇일까? 피지컬 베이스드. 그렇게 치면 되나? 이렇게 하니까 많이 나오네요. 자, PBR을 설명하면서 적합한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과거에 우리가 PBR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이게 기술이라는 게 옛날 거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지난 건 지난 거야.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약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볼 이야기는 환경이랑 같이 돼 있는 게 좋은데 뭔가 이미지가 올라갈까? 올라갈게요. 자, 이 제장된 이미지 보지. 두리기가 겁나. 이거 크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뭐 이런 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이미지를 한 거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예전에 여러분이 막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게임에서 나왔던 게임의 막 플레이어가 막 어두운 던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사막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PBR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배경에 맞춰서 캐릭터의 색깔들을 다 일일이 다 바꿔줘가지고 스위치 시켰어요. 이렇게. 내가 어두운 데 가면 얘는 조금 더 밝게 하고, 근데 내가 밝게 가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캐릭터 색깔을 계속 스위치 일일이 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PBR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게임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재질은 애초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의 재질은 그렇게 현실 리얼하게 좀 그렇게 리얼할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의 색깔에 맞게끔 그렇게 돼요. 그거를 이제는 엔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게 맞게끔 그렇게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실제 그 PBR을 하기 직전에 그 VFX 쪽에서도 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씬에서는 약간 텍스처를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저 씬에서는 저렇게 바꾸고 쉐이딩도 바꾸고 이렇게 되게 막 바꿔가면서 막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PBR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티스트는 우리는 훨씬 더 편해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우리는 그냥 지금 생각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또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던 이 나무의 재질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가져와도 다음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배경도 다르고 색깔도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환경이. 근데 거기서도 이게 먹히는 거야. 이제는 PBR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 되게 우리가 좋아하고 반겨야지 막 이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PBR을 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일일이 다 내가 오브젝트, 내 캐릭터, 내 프랍의 어떤 설정 값들 변해주지 않아도 되는 게끔 되게 좋아진 시스템인 거예요. 이렇게. 그 처음 시절 접하신 분은 아유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예전에 안 그랬어 그러면? 막 이럴 거예요. 막.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뿐만 아니라 PBR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부문에서 많은 부분들이 발전이 점점 해오고 있죠. 저는 제가 이쪽 분야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제가 웨더링 부분으로 가볼게요. 웨더링은 날씨예요. 날씨, 웨더링. 날씨를 웨더이라고. 웨더링. 이거 맞나요? 웨더 맞죠? 네, 풍화작용. 이렇게 날씨 풍화작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여기 PBR 쉐이더 이론 이런 거 한번 쭉 보세요. 저는 잘 봐도 몰라서 저도 이렇게 봐야 되는. 저도 이렇게 봐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웨더링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는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준 이 친구의 웨더링은 이렇게 줬거든요. 웨더링은 종류가 저는 두 개로 나눠요. 웨더링을. 개념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어드밴스 파트 2에서 할 건데, 지금도 파트 2에서 파트 2를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파트 2는 아마 저희가 12월 달부터 시작을 할 텐데, 왜냐면 모델링이 끝나고 12월 달에는 이제 쉐이딩 부분에서 작업을 들어가긴 할 텐데, 막 이런 분들 있죠. 뭐 모델링, 야, 장진호, 모델링을 나도 잘해, 이 자식아. 나도 너만큼 해. 너보다 더 잘해. 막 이런 분들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좀 약간 쉐이딩 있는 부분은 내가 너보다 조금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그래도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쉐이딩 부분만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어떤 더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베이스 메쉬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이거를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작업하시면 돼요. 예? 작업하시고 나중에 그 Vray 쪽으로 확실히 좀 맥스 Vray 모델링은 뭘 하든 제가 피드백을 뭐 PBR로 받아서 피드백을 주게 상관없는데 내가 맥스 Vray 쪽으로는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막 튜토리얼을 봤는데 막 엄청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만 했고 막 좀 하고 싶다는 부분은 그 파트 2만 지원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 맥스 하나도 못하면 안 되지. 맥스 하나도 못하면 안 되고 맥스를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하면 되잖아요. 네. 마야 유저 지금 인더스트 블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모델러들이 대부분 다 마야를 써요. 다 마야를 써요. 한 2명 빼고 다 마야를 써요. 네. 근데 우리는 렌더링은 다 맥스로 해요. 네. 왜 마야를 쓰냐면 마야를 쓰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에게 맥스를 쓰라고 굳이 강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왜 맥스로 렌더링을 하냐면 아마 예전부터 계속 그쪽 기반으로 이렇게 그게 쌓아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굳이 마야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스가 렌더링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렌더링 기술은 맥스도 좋고 마야도 좋고 시네마포지도 좋아요. 네, 그래서 렌더링만 맥스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Vray를 사용하게 되면 그 렌더링 세팅은 그대로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쉐이더도 Vray 쉐이더 우리가 쓰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스킨 쉐이더를 사용할 게 아니고 유리 재질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요 재질은 요거 하나로 요거로 다 끝나요. 그럼 요거에서 디퓨즈 연결하고 리프렉션 연결하고 다 연결하면 돼요. 이 텍스처는 어차피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작업을 할 거고. 네. 맥스에서 유리 재질 해봤어요. 그 어려운 거를. 근데 유리 재질은 그게 어려워요. 아직까지 게임 엔진에서 이걸 완벽하게 구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엔진에서는 그게 굴절률이라든지 어떤 트랜스페런스에 대한 그 부분들을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해야 왜 제가 에센스를 하면서 어드밴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자칫 이 부분의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가서 어드밴스 수업 들었다가 와 내가 지금 들으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환불하고 막 뭐 이런 일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돼. 자 보세요. 내가 바뀐 게 어떤 게 바뀐 건지 이렇게 바뀌는 것들 약간 그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느낌적인 느낌이 오나? 잘했어요. 이분들 내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나라면 혹은 블러에서 작업을 했다면 렌더링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모양은 이렇게 모양이 됐을 것 같아요. 웨더링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느낌이 됐을 것 같아요. 네, 훨씬 좀 뭔가 묵직하고 그리고 조금 이게 엣지 부분이 이렇게 너무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종이를 접어놓은 것 같은 느낌, 형태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건 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기 느낌이 좀 그러네요. 근데 잘했잖아요. 이거 보고 못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되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하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손을 놓고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단계로 올라가면 여기서 내 경쟁력이 확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걸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탁 깨우쳐주고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처음부터 이걸 제가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았죠. 블러에서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100개를 넘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들어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시간 없어. 우리 지금 당장 내일까지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막 하고 있으면 야 그거 다 제껴주더라도 일단 이거 먼저 해. 이거 먼저 해. 우리 한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 먼저 할게. 했는데 정말 결과가 좋아지는 거야.
막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항상 시간이 없거든요. 항상 시간이 없어. 예. 예. 그런데 시간이 없는 사정에서 수정이 또 들어와. 그럼 이걸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다고 해서 넘긴 그거에서 또 피드백이 또 들어와. 그럼 이걸 하면서 또 이걸 또 해야 돼. 막 이런 엄살은 다 여러분들 다 겪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스케줄적인 부분도 있고 뭐 컨셉을 아예 보내주지 않고 작업을 해라고 아예 던져놓는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있었고 자기네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또 반복하는 어떤 식으로 또 클라이언트를 또 뭐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과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를 수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또 느꼈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또 많이 보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티스트라서 내가 아티스트라는 것도 조금은 버려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마 여러분도 회사에서 너무 내가 정말 아티스트라고 쪽 있는 부분이 너무 강한 분들과 일을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회사는 개인 작업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어드밴스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위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게 CG로 모델링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요. 회사 일과 내 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일. 이거는 왜 이게 다르냐면,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회사 일은 내가 얼마만큼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버짓 안에, 예산 안에서, 내가 모델링이라는 이 디파트먼트에서 낼 수 있는 것까지만 내서 그 소스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소스예요. 이렇게. 블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거는 렌더링 돼가지고 움직이는 데이터고 나는 고정되어 있는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빛깔을 나는 나머지는 똑같은 시간이라면 나머지는 어쩌면 그냥 그 컴파지팅 쪽에서 내가 낼 수도 있지만 컴파지팅 쪽에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맡겨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제가 뭐 영화 작업할 때도 있었고 시네매틱 작업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모델링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한 건데 실제 나온 거 보면 오 되게 잘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쪽 다른 팀과의 조율을 해서 나머지는 그쪽에서 보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야 돼요. 회사는 내 개인 작업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러에서 작업한 거 보면 저도 되게 많이 아쉬워요. 시간만 좀 더 주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과감하게 넘기고 여기서 그만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율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계속 붙잡고 하는 거는 회사 일이 아닌 거예요. 스케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에 내 완성도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6개월 만에도 완성도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3일밖에 스케줄이 없으면 그 3일짜리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3일에 맞는 완성도를 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회사 일이에요. 왜냐면 3일밖에 안 줬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맡은 캐릭터는 메인이 아닌가 보지. 저 뒤에서 뛰어다니는 그는 내 일뿐인가 보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내에 퀄리티를 계산해내는 능력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경력자를 많이 뽑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경력자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회사 일이라는 게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블리자드에 들어갔어. 디즈니에 들어갔어. 그럴 때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일이 더 많아. 아무리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의 일을 하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잘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실력이 있지만 경력이 조금 없는 분들은 정말 포트폴리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담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담 막 있는 분들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기만 했던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뭐 시키는 일 하면 나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안 하는 분들이 회사 일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어드밴 에센스를 새로 다른 과목을 또 하게 된다면 실무 시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들만 들어야지 이해가, 실무자가 아닌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더라도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이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약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할 이야기는 거기가 더 많아. 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 그때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이 퀄리티를 약간 시험적으로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퀄리티를 내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거. UV를 펼 때 너무 많은 시간만 있으면 이걸 다 펴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대충 펴서 해도 되는 부분, 프로시저를 해야 되는 부분과 안 해야 되는 부분, 네, 막 그런 것들.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또 뭘 준비했지?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 게 또 뭐가 있죠? 내가 물어보고 있네. 잠깐만. 네. 그러, 배고파. 약간 궁금 질문 사항 있으세요? 어색할 땐 질문 타임. 질문한 거. 제가 정말 열심히 떠들었는데, 질문이 진짜 없으면 나 진짜 삐진다, 진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어드밴스 이야기 하시는 거죠, 콜라맨님? 모델링은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FBX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차피 폴리곤 모델링이기 때문에, 제가 모델링 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그걸 그대로 마야하면 돼요.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익스트루드로 땡기고, 볼텍스 밀고, 넘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떤 요령에 관한 부분이죠. 예. 맥스팁은 안 주냐? 맥스팁 주죠. 내가 맥스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맥스를 있잖아요. 제가 뭘 많이 알려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저도 쓰는 게 너무 없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웃긴데, 자, 에디트 폴 하나, 둘, 이거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모브는 안 쓰고, 노멀도 안 쓰고,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가 잠깐 여기 데미지 있는 부분을 쓸 때 쓰고, 요거 명령에서는 제가 10개도 안 써요. V-Ray 렌더 설정. V-Ray 렌더 설정은 그냥 그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진 거 저는 그대로 써요. 네. 이렇게 그냥 모델로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라이팅은 HDRI, 셋업 HDR 쓸 거고요. 우리가 그 HDR 소스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아웃풋을 EXR로 하게 될지, 그냥 TIFF나 타거로 아웃풋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애니메이션을 시키고 컴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자세한 V-Ray 렌더 설정은 국내 최고의 상순인의 CG다방에서 가서 보시면 돼요. V-Ray, 국내 최고의 V-Ray 교과서 방이죠. 잠깐만. 쌤이 보여주는 로봇 모델 같은 모델을 작업할 때 같은 재질 파트 예를 들어 고무줄 들고 팔다를 묶어서 한 번에 텍스트. 네, 저희는 PD님 한 번에 텍스트 작업을 해요. 예전에는 이걸 다 따로 해갔는데 이걸 같은 UV 안에 다 펴고 그래서 그거를 따로 할 건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 이야기는 안 했구나. 이것도 나만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웨더링이 2개가 있어요. 웨더링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웨더링이 있잖아요. 어떤 먼지가 쌓였다든지 어떤 내가 물 밖에서 탁 나왔어. 그럼 몸에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앤썸 프로젝트에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수업을 나중에 이제 어드밴스를 해야 되니까 이 웨더링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얘에 대한 그 세계상이나 얘가 이 배경들, 이 바닥의 재질들, 그리고 얘가 움직이는 곳에 이런 느낌들, 기후, 환경, 날씨, 이것들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뷰리샷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뷰리샷에서는 어떤 웨더링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막 나뭇잎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아이의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 환경에 의해서 생긴 어떤 흙 같은 것들. 예? 얘가 막 도시에서 싸우는 애가 아니면 흙 같은 게 묻어 있을 수도 있죠. 지푸라기 같은 게 약간 올려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런 웨더링. 뭐가 있을까? 머드, 뭐 물기,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외부에 의해서 생기는 웨더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과 약간 구분을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이 부분 빼 그러면 그냥 마스크로 돼 있기 때문에 톡톡톡 뺄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역사에 의해서 생긴 어떤 막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이거는 막 한 3년 전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막 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랑 조금 약간 그리고 그런 스크래치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에 대해서 날 수 있는 스크래치, 어떤 재질에 따라서 그런 웨더링이 다르게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녹이 안 쓸잖아요.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이 자체는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금속은 오래되면 녹이 쓸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지금 약간 이해가 가세요? 그 어떤 환경에 생긴 거는 그게 어떤 묻어 있는 것들은 그게 재질이랑 상관없어요. 응? 그 두 가지를 약간 구분해 가지고 저는 그 데이터를 짜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모델링을 이거 하나만 제가 조금 건방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냥 싱글 패치 모델링하고 UV 펴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굳이 사실 이게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퓨즈에다 다 넣고 그냥 이렇게 원래 그냥 트레디셔널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구분을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 어려운 방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 내가 나중에 배경 쪽을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어떤 오브젝트를 관리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마스크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게임이든 영화든. 그리고 UV 채널도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얘네들과 그 타일링이 되는 프로시저 데이터들, 어떤 재질과 이 재질과 재질 사이를 다른 UV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마스크를 이용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가 나중에 어드밴스 할 때도 약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용할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근데 그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못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어렵거든.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어드밴스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제가 뭐 그래서 제가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어드밴스가 우리가 19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50명 정원이 있고, 이거는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게,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걸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네.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왜 막았어요? 왜 마감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50명이 넘는 경우는 없죠. 왜냐면 50명까지만 뽑으니까. 네. 그래서 막 이런 게 있죠.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내가 장진호를 만났어. 내가 어떻게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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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좋겠어.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저분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진짜 막 어떤 그런 정말 멘토 같은 분이 제 인생에는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박다정 선생님도 계시고 또 문영순 선생님도 계시고 저기 소아님도 계시고 저게 막 수업 강의하고 발차기에서 하시는 분도 수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CG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재밌겠다 시작했는데 하다가 포기해. 응? 근데 우리가 CG는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은 것들을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 맥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걸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거를 과연 각 그 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마야도 마찬가지로 마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다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다 지치잖아요. 모델링에서 뿐만 아니라 모델링을 만드는 방식도 너무나 많죠. 근데 내가 쓰는 방법, 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예. 그게 어떤 다른 학원 수업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생님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다가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꼭 이게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있을 수도 있어요. 표현을 함에 있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게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 재미의 끈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업은 제가 마치고 사담으로 들어갈게요, 사담. 예. 박사 듣고 계셨구나. 이제 나가시면 돼요. 퇴장하시면 돼요.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사담을 한 20분 정도 또 나누고 저번 주처럼 잡다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아무도 안 나가시네. 한 명 나갔네. 저번 시간 재밌었구나. 메인 기다렸던 시간. 이제, 이제 막 컴퓨터 켜고 막 기다리는 시간. 근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준비에 관한 부분 이야기 설명을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끝낼게요.